이번 주 의료급여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료급여는 1차, 2차, 3차.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에 의해서 대상자가 1차부터 진료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절차에서 선택 의료급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선택을 해놔야 되는데, 이 선택 의료급여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일단은 의료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한 일수가 있는데, 상한 일수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한 일수를 초과하는 환자분들 중에 어떤 이제 중복 투약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의료급여 기관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1차부터 4차. 그래서 1차, 2차, 우리 그 OCS 보면 의료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 선택 의료기관 1차부터 쭉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한 일수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 의료기관에서 이 의료급여기관 선택 범위를 차기 연도 말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건부 연장 승인이죠. 상한 일수를 초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 대신 선택 의료급여기관의 1차,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이용을 할 때만 인정을 해주는 게 선택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의료 기관이 이제 정해졌다라고 하면 이 본인 부담금 발생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일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선택 의료 급여 기관이 1차부터 4차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차, 2차 선택 의료 급여 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일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3차, 4차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의원급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쉽지 않지만 의원급의 3차, 4차에서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일종 수급권자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 상한 일수 초과했을 때 조건부 연장 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 의료급여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이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많지는 않지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의료급여 관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자, 의료급여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고 했었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근데 이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3년으로 정하는 이 기간 권리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제 유효 기간은 1년이기는 하지만 이제 급여 받은 권리가 3년으로 되게 되는 거고요. 3년이 지나면 시효를 하게 그러니까 그 소멸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급여 비용도 받을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혜택을 받을 권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도 소멸시효가 3년이 되겠죠. 그래서 보장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수급권자한테 상환 받을 수 있는 것도 3년 이내에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급여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 제한을 살펴보자면, 자, 일단 수급권자가 이거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고의로 그러니까 뭐 자해라든지 뭐 어떤 이제 자살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했다던가 그 다음에 고의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인정이 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급권자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앞에 있는 규정이라던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단으로 뭐 외출이나 외박을 너무 많이 했거나 아니면 치료의 지시를 불응을 했거나 그랬을 때 의료급여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급여 제한이 이루어졌는데 급여 제한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는 그 치료비 같은 경우가 시군구청장이 보장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은 이 급여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구상권이라고 명칭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관리에 대한 서류 같은 경우는 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소멸시효 3년, 그리고 언제 급여가 제한이 되는지, 그리고 급여에 해당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상권은 시군구청장에게 있다. 그리고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는 게 요 챕터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종별 가산율을 보자면 우리 종별 가산율 같은 경우도 이제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 2024년도에 종별 가산율이 크게 좀 변했죠. 예,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이 의료급여가 가장 많이 변했는데요.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 종별 가산율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의원급,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 그래서 병원, 치과병원, 한밭병원, 요양병원은 종별 가산율이 2%입니다. 종합병원은 5%. 3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그러니까 3차 의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이었잖아요. 상급 종합병원은 8%. 자, 그래서 얘는 보시면 2%에서 2%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급 2%에서 3% 늘어난 5%, 5%에서 3% 늘어난 8%. 그래서 2, 3, 3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조금 그래도 암기하는 데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별 가산율 같은 경우가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2024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조산원은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종별 가산율은 그 전부터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에서 입원료를 좀 살펴보자면, 이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급여 기관에서 3차, 건강보험 상급 종합병원 하면 상급 종합병원 입원료 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상급 종합병원이지만 3차 의료급여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합병원, 그러니까 3차 의료기관이 아닌 요 그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 입원료로 입원료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료급여의 비용 청구 방법하고 심사 청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우리 이 원칙이라든지 청구 방법은 건강보험하고 똑같아요. 건강보험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제 누락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살펴봐가지고 이제 똑같이 청구를 하면 되는데, 대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로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청구 작성 요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진료비 명세서가 의료급여 진료비 명세서 서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본인 부담률이 그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하고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CT나 MRI, PT, 본인 부담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거 할 때 해기약으로 해가지고 검사, 아니면은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을 때 1종 수급권자냐, 2종 수급권자냐, 또 2종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 외래 환자에 따라 가지고 본인 부담률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 외래에서는 이제 입원 환자분들은 이제 1종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건데, 일단 1종 외래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비용에서 5%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2종은 조금 더 좀 나눠지는데요. 입원 같은 경우는 10%인데 중증 환자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 상병명에 따라서 주 상병명이 중증 환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이 5%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2종인데 외래에서 CT나 MRI, PT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의료급여 비용의 15%가 본인 부담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증 환자다라고 상병명이 기재가 되면 5%의 본인 부담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청구하기 전에 이 환자분이 이 검사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주 상병명을 이제 잘 살펴봐가지고 본인 부담률을 달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에서 그 급여 비용 청구할 때 쭉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 상병명을 적절하게 이제 확인을 해서 체킹을 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의료급여 환자분들 1종 같은 경우는 이 식대를 제외한 입원료가 무료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CT나 PT 같은 경우도 입원은 빠졌었죠. 네. 그래서 1종 수급권자는 무료고, 2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 일반하고 장애인은 또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종 같은 경우 이 식대 제외한 이 입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이제 일반 같은 경우는 10%,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무료이다. 그러니까 1종하고 2종 같은 경우 차이가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특정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매년 심평원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식대. 네, 식대. 자, 그 다음에 2인실, 3인실, 그 다음에 치아 홈 메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상에 따라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식대 같은 경우가 이제 2종 같은 경우 일반 대상분으로 해서 20%, 2종인데 장애인, 아까 장애인 입원료는 무료였었죠. 그런데 우리 이제 특정 항목 본인 부담금에 따라 가지고는 또 본인 일부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요. 아까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금이 달라졌었죠. 그래서 5%. 자, 그 다음에 이 식대에 해당하는 환자분들 중에 무료가 있어요. 우리 식대 같은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50%였었잖아요. 예. 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부담률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일반 장애인,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 발생을 하는데, 자연 분만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 6세 미만에 따라서, 그리고 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식대가 무료인 거고요. 이인실 같은 경우도 상급 종합병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실 같은 경우도 구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치아 홈메오기 같은 경우 2종인데 16세에서 18세 이하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5%,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 일부 부담금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식대 같은 경우 어떤 대상이 무료인지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기호.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다른 특정 기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특정 기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달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상 같은 경우 이제 HIV 환자라던가 자연분만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F001이라고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무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치매 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0171이라고 해서 뇌사자 등 장기 기증. 그래서 장기 기증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혜택 중에 하나가 본인 일부 부담금이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뇌사자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뇌사자라고 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장기 기증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이제 의료급여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아까는 입원 환자였었고요. 지금은 외래 일부 부담금을 좀 살펴볼게요. 자, 외래인데, 자, 1차 의료급여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진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원내 직접 조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CT나 MRI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건기관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무료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급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1종 수급권자냐 2종 수급권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1,000원, 네, 여기도 1,000원이죠.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처방 조제를 하면 500원.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게 본인 부담금의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반 진료를 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에 의해서도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이제 의원급에서는 1,000원, 그 다음에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면 500원. 이제 거의 똑같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나이로 인해 가지고 보상 차원으로 되는 거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나이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이 되면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차이가 본인 부담금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에서 2차와 3차가 있었죠. 예, 2차, 3차에서 보시면 이제 외래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1종 같은 경우는 요 금액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2종 같은 경우는 총액의 15%,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 의료비에 해당해서 무료로 2차, 3차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급여가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생활 여건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
일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본인 부담금이 외래 환자분들 중에 면제자가 있거든요. 예, 면제자를 살펴보자면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1차, 2차, 3차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인데 일종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원비라든지 외래 다 이제 면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제외인 예외 그 외래 환자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등록된 희귀난치 질환자라든지 아니면은 20세 이하인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라든지 아니면 가정간호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이제 급성기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제 휴양이라든지 재활은 가정간호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외래 그 면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여 환자라든가 노숙인 그 다음에 뭐 여기 다 노숙인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증 네, 등록된 중증 질환자 등록된 결핵 질환자 등록된 결핵 질환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 놓으면 국가에서 치료라든지 관리를 다 무료로 해주는 거 우리 학생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등록된 희귀 질환자, 등록된 중증 난치 질환자. 예, 그래서 우리 산장특례라든지 이런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나하나 그 구분 코드를 외우기는 어렵지만 이런 환자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에서 우리 뭐 100대 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비급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것들 비급여라든지 100대 100 같은 경우 보시면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의료 전달 체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차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상한 금액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한 비용이라던가 상한 일수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상한 일수 선택의료기관에서 받지 않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전액 부담이 되고요. 자, 본인 부담금 보상금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1종 같은 경우는 매 30일간에서 2만원 2종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해서 20만원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보상이 된다. 자, 본인 부담에서 산정특례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산정특례 제도라든지 본인 부담 인허 적용을 보시면 일단은 수급권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 대상자가 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군구청에 신청을 해서 수급권자인데 산정특례 대상자로 하게 해달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요 산정특례 본인 부담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권자이신데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해서 이제 의치 있잖아요. 노인 틀니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이 일반 서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군구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료급여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제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풀네임인데요. 우리 보통 그냥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냥 산재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재보험의
그래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빨리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제 그 공업화가 진전이 되면서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공업화 하면은 이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보면 이제 뭐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뭐 손가락이 아니면은 뭐 일을 하다가 뭐 진폐 환자가 뭐 일을 하다가 어떤 부상을 뭐 어떤 질병을 아니면은 뭐 사망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상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63년도에 이 산재보험이 제정이 됐어요. 물론 아까 우리 앞에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 61년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체 모든 국민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전 국민 대상이다. 그래서 그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산업재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모든 이제 뭐 직업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63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개시일은 64년도에 실시한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우리 사회보험 하면은 5가지가 있었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그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이제 5대 보험이 사회보험인데 이 5가지 중에 가장 먼저 실시된 게 산재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산재 같은 경우는 예방과 발생 후 보호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재해 발생하는 자체를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게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고요.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재해 발생 후에 피해 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또 요 산재보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산재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를 하면서 산재가 발생을 한 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다. 우리 사회보험이 거의 대부분 소득이 발생하면 강제보험, 강제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산재를 종합해서 보시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되어야지 산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질병, 그 다음에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다,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다,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사업주의 강제 가입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산재보험의 연역을 보시면 이제 뭐 그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1인 이상의 사업장은 다 강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이 산재보험입니다. 자, 이 산재보험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좀 특징을 보자면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예. 이 산재가 발생을 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좀 요구하는 노동조합 운동이 활발해졌어요. 얘 같은 경우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무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데 이 과실 책임주의가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과실 책임, 그래서 이제 과실이 업주에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야지만 현재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런 모순을 좀 사회적으로 지각을 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 산재보험이다.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배상책임법이라는 게 있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사용자 책임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53년도에 제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사용자의 직접 보상 책임을 조금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사회보장의 처음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63년도에 이 산재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실시를 하면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산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산재 근로자와 가족분들을 이제 보상하는 이런 이제 법으로 발전이 됐죠. 그리고 2005년도에 보시면 이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보험료를 통합징수. 그래서 통합징수돼서 이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산재보험법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징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하게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